경남 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토픽 2 특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업은요, 시대고시기획에서 출판한 토픽 2 실전 모의고사 책으로 특강을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 김혜봉 교수님, 화요일 정명숙 교수님, 수요일 목요일 저 박수현, 금요일 조영숙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토픽 2 실전 모의고사 1회 2주차 수업을 진행 중이고요. 읽기 영역 35번부터 41번까지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번, 2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시고기의 부성애는 인간보다 더 위대하다. 오, 가시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부성애, 부는 아버지, 성격,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인간보다 보다 앞에 것은 필요 없어요. 더 위대합니다. 가시고기 위대합니다. 무엇이요? 아버지의 사랑이 위대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2번.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만큼 희생적이다.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맞아요. 어머니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희생적이다. 희생적이다. 생은 우리의 목숨이에요. 생활.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희생하다,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게 합니다. 이거 포기해요, 안 해요? 다른 것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내가 희생합니다. 희생합니다. 지금 어때요? 이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 있어요. 아버지 희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또 가족에서 어머니도 많이 희생을 합니다. 엄마도 아이를 돌봅니다. 이렇게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사랑, 결국에 아버지 사랑에 대한 글입니다. 자, 36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고기는 보통 5에서 6cm 정도가 되는 아담한 물고기이다. 이 가시고기는
지구상에서 부성애가 가장 강한 생물이면서 둥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유일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다. 가시고기 암컷은 둥지에 알을 낳으면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버리는 반면에 수컷은 자지도 먹지도 않으며 알을 지키고 키우는 데만 몰두한다. 그러다가 새끼들이 모두 자라 둥지를 떠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인간의 모습을 많이 닮은 가시고기의 삶을 통해 어머니 못지않게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가시고기 정말 대단하군요. 그런데 선생님도 여러분도 가시고기를 잘 몰라요. 자, 바로 이게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 어때요? 이렇게 작아요. 가시고기. 그런데 여기 위에 진짜 가시가 있네요. 이렇게 가시가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는 수컷이 알을 지킵니다. 가시고기 진짜 안 먹었어요. 이렇게 통통한 가시고기가 이렇게 안 먹어서 말랐어요. 왜요? 알을 지킵니다. 와, 이런 물고기였군요. 자, 그래서 가시고기는 보통 이거 어떻게 읽어요? 5에서 6cm. 5, 숫자 5에서 6cm 정도가 됩니다. 6cm. 진짜 딱 5cm 아니에요. 한 4.5에서 한 7, 8까지요. 비슷하게 라는 뜻입니다. 비슷하게 5에서 6cm 정도쯤 됩니다. 아담하다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는 이 물고기 지구 위에서 지구 뭐예요? 가시 물고기 지구입니다. 우리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입니다. 지구 예쁘다, 그죠? 지구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옆에 이거는 맞아요. 달입니다. 자, 이렇게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위에서 부성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강하다, 힘이 세다 생물입니다. 생은 살아있어요. 물건입니다. 살다, 물건. 생물입니다. 이면서 있어요. 이면서는 뭐예요? 또라는 뜻이에요. 또 무엇이 있어요? 둥지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둥지는 뭐예요? 둥지는 집입니다. 물고기가 집이 있어요?
물고기가 집이 있을까요? 가시물고기 집 한번 볼까요? 가시물고기 집이 있습니다. 그럼 보여요? 이거 가시물고기 집입니다. 집, 둥지. 가시물고기 집입니다. 가시물고기 집. 이거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가시물고기 집이 있습니다. 둥지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집이 있어요. 생활합니다. 유일한 물고기입니다. 다른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는 있다라는 뜻이고요. 1은 숫자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물고기 한 개만 있습니다.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알아요. 봤어요?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가시고기 암컷. 암컷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동물 여자. 그러면 동물 남자는요? 수컷 이렇게 씁니다. 암컷은 둥지 집에 알을 낳다 미련 없이 걱정 없이 그곳을 떠나버리는 반면에 떠납니다. 그러나 반면에는 그러나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반면에는 반대로 반대로 수컷은 자요? 안 자요? 또 먹어요? 안 먹어요. 알을 지키고 알을 키웁니다. 키우는 것만 몰두한다.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새끼들이 모두 자랍니다.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둥지 집을 빠이빠이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습니다. 알을 지킵니다. 아까 가시물고기 보았습니다.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그래서 죽어요. 뼈만 남았어요. 죽어요. 이런 가시물고기 보면 어때요? 인간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인간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닮다, 비슷하다. 가시고기의 삶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가시물고기 삶 때문에 어머니 못지않게 어머니하고 똑같이 어머니처럼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기처럼 어머니처럼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주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어때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2번, 3번, 4번 문제를 한 번씩 읽어보면서 같이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가시고기의 부성애는 인간보다 더 위대하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자, 어때요? 선생님이 보통 대부분의 중심 생각은 처음과 끝에 있어요. 여기 볼까요? 인간의 모습을 닮았어요. 가시고기의 삶을 통해 어머니 못지않게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인간 닮았어요.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 느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 자, 그래서 1번 가시고기의 부성애는 인간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말 없었어요. 2번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만큼 희생적이다. 맞아요.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어머니 못지않게 라는 거죠. 정답 2번.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만큼 희생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부모들에게는 무엇보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부모님들 자식 키우는 일, 자식 어른으로 만들어요. 밥 줘요, 옷 사줘요, 이런 것들 다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4번. 가시고기는 물고기 중에서 인간과 제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인간과 비슷해요. 인간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런데 이게 중심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앞에, 끝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앞문장, 끝문장을 여기 35번부터 38번까지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보세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이제 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글의 주제, 가장 중요한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으세요 인데요. 자, 이제 알겠죠? 이 문제 풀 때는 여기 처음에 앞에 있는 것과 가장 끝에 있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1번, 2번을 먼저 읽은 다음에 본문을 읽고 그리고 다시 본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읽어볼게요. 분노를 참다 보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분노는 뭐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분노예요. 분노. 화가 나다 하고 같아요. 분노입니다. 자, 분노는 어때요? 분노는 말과 행동이 갑자기 격렬하게 표현되는 감정입니다. 자, 같이 볼 수 있겠죠? 이런 감정이 격렬하게
격렬하게, 무섭다. 격렬하게, 이런 게 분노, 격렬하게입니다. 그냥 화가 나다 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조금 더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노는 말과 행동이 갑자기 격렬하게 표현되는 감정입니다. 사람에 따라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분노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요. 사람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밖으로 자기 성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마음속 안에 계속 있기도 합니다. 담아두다, 마음속 안에 가지고 있다. 자, 1번. 분노를 참다 보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분노 참아요. 화를 내요. 참아요. 보면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2번.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분노를 표현하세요. 분노에 관한 글이구나. 분노가 뭐지? 라고 보면 여기에 분노에 대한 설명이 쭉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37번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37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분노는 말과 행동이 갑자기 격렬하게 표현되는 감정인데 사람들에 따라 밖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기도 한다. 과거에는 지나치게 분노를 억압해서 생기는 질병이 문제가 되었지만 현재는 지나친 분노 폭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 대형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누구나 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만큼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는다. 이전에는 화를 참는 방법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1번. 분노를 참다 보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2번.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번.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4번.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자, 이제 정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잘 풀었나요? 자, 정답이 맞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분노는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갑자기 격렬하게 표현되는 감정입니다. 아까 화를 내는 모습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밖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밖으로 드러내다 밖으로 화를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마음속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화를 내고요.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고 마음 안에만 분노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옛날 과거에는 지나치게는 심하게, 아주 많이 분노를 억압하다는 누르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같은 표현으로 마음속에 담아두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억압하고 같은 표현이 마음속에 담아두다가 억압과 같은 표현입니다. 분노를 너무 아주 많이 참아요. 마음속에 담아들어요. 생기는 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지금은 어때요? 아주 많이 지나친 심하게 똑같죠. 분노가 폭발합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한번 찾아볼게요. 폭발. 이게 폭발이야. 뿡! 괜찮아요? 분노가 폭발해요. 분노가 폭발하다. 이렇게 화가 뿡! 폭발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게 폭발하는 거죠. 여기 있네요. 여자 무섭다. 아주 많이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자, 지금은 너무 많이 화를 내요.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폭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요즘은 생기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분노를 폭발해요.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을까요? 첫 번째, 순간적인 뭐예요? 순간적인 갑자기 짧은 시간. 순간적인 갑자기 짧은 시간. 갑자기 짧은적인 시간에 화가 나요. 분노를 이기다 한번 할게요. 분노를 이기다는 분노를 참다. 분노를 이기다는
분노를 참다입니다. 이기다는 반대말이 원래는 지다. 어떤 경기에서 1등해요, 2등해요, 뭐 이런 표현이 할 수 있겠네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나요. 그런데 참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큰, 대형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아까 층간소음에서 무엇을 봤어요? 살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을 죽여요. 대형 범죄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누구나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다, 범죄를 하다만큼 분노를 표출하고 같은 말 여기 있네요. 밖으로 드러내기.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있죠.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볼게요. 이전에는 화를 참는 방법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자, 그래서 어때요? 옛날에는 화 참아요 방법 관심이 있어요. 생각했어요. 기울이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 이거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만하게 잘 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달하다는 것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 큰 마음, 똑똑한 머리, 똑똑한 것, 큰 마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분노를 참다 보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번 적절한 방법으로 원만하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맞죠?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화를 낼까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2번. 괜찮나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정답과 맞았나요? 그래서 화를 참아요. 옛날에는 참아요. 이제는 화를 못 참으면 대형 범죄, 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방법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착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여기는 원하는 것보다는 분노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4번.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형 범죄 이어져요. 그런데 이게 중심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36번, 37번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38번, 39번 문제 살펴볼게요.